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름을 알리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꽃피는 계절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짙푸른 녹음의 계절을 맞게 되었네요. 오늘 강의는 경찰 문화와 경찰 정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2020년 경찰 채용시험이 있었죠. 한국사 과목 문제 때문에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앞으로 2022년 시험부터는 경찰 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헌법, 형사법, 그리고 경찰학 세 과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영어나 한국사는 자격 검정으로 대신한다고 하니 지금처럼 한국사 문제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뀐 과목들이 법 과목들이라 아무래도 법률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헌법 과목의 경우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사 시험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경찰학 시험 과목은 남아있으니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을 기억에 남겨뒀다가 본격적인 시험 공부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부 내용은 경찰 문화와 경찰 정신, 경찰 조직과 책임 문제, 경찰관의 사생활 문제, 정치적 중립 문제 등을 설명하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서양 철학사를 떠올리면서 경찰 권력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적 가치입니다. 이는 서양의 역사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존엄성에서 시작합니다. 고대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물과 다르려면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인간 존중의 사고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맹자나 로크의 성선설, 순자나 홉스의 성악설과 인성을 본성, 성격, 인격으로 보고 인성 가치와 인성 요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둘째로 19세기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아담 스미스와 밀은 자유는 인간이 지닌 전부적 인권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소극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데카르트와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근거로 자율적인 존재임을 주장합니다. 셋째로 20세기에 들어 산업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등이 강조됩니다. 평등의 가치는 정의로 환원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타인을 상대로 한 덕이므로 완전한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정의는 각자에게 자기 몫을 돌려주라는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를 말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자 마르크스는 분배적 정의에 더하여 필요 원리를 주장합니다. 즉, 각자에게 그의 능력 및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는 논리죠. 존 롤스는
평등적 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고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된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는 평등과 정당화 가능한 차등의 문제로 정리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군주, 즉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해온 서양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떤 가치가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앞서 인성과 효 강의에서 설명했던 조화라는 가치를 말하고 싶네요. 개인과 공동체,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문화와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는 그러한 조화, 하모니를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 이어서 조화로운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을 통해 행정권이 독립하여 경찰이 탄생한 것처럼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경찰 문화에서 먼저 문화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문화를 나타내는 컬처는 라틴어의 밭을 경작하다, 가꾸다 혹은 신체를 훈련하다는 등을 의미하는 콜로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의 자연을 가꾸어 만든 산물 또는 그러한 행위 양식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적 의미로 쓰다가 가치, 정신적 의미에서의 도야, 교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이를 한자어, 문화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루얼문은 양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몸에 새긴 문신의 의미로 문서에 글을 새겨넣는 뜻으로 변환되어 글자나 학문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델화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같이 그린 것으로 윤회를 뜻하다가 변천하다, 바뀌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어원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문화는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적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본질적, 정신적 과정이 산물이며 또한 인류학의 관점에서는 정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습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을 포함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문화는 그 사회의 생활 양식이자 상징 체계가 반영하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 가치이며 수많은 하위 문화들이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화는 사람들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고 기존의 삶의 양식과 상징 체계를 교육함으로써 사회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존 사회체계를 유지,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의미로 쓰다가 가치적, 정신적 의미에서의 도야,
교양의 의미도 사용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한국 문화는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고대 시대의 제천의식, 즉 토속 신앙에서 시작하여 고려 시대의 불교 문화와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를 거쳐서 일제 시대에는 일본화된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피지배 이데올로기가 강조됨으로써 왜곡된 충효 사상이 자리잡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가부장적 충효 사상과 기독교 문화의 결합은 군사 정부를 거쳐 민족 문화로 변화하였으며 이 시기에 민주화와 세계화,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가 혼재된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문화를 살펴봤으니 조금 더 하위 구조인 행정문화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회문화나 국가문화의 하부 구조로서 행정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체계나 행위방식 등을 이루는 일반문화과 행정체계 또는 행정조직에 투영되어 행정현상과 행정행태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행정체계의 특수성이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문화의 특징은 이 민족 고유의 특성이나 국민성을 지니고 있는 일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반 문화의 하위 문화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경찰 문화의 상위 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찰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제의 특징인 관료제 성격에 따라 경찰 문화 역시 경찰 공무원들의 특권의식, 관월의식, 선례의존주의, 또한 행정처리 시 경직된 행정을 펴는 등 단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경찰 문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찰 문화는 행정문화의 하위 체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는 엄격한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된 직무의 체계를 가지고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는 조직의 관리 운영 체제를 말합니다. 관료제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중농주의 경제학자 그루네가 1745년경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인 뷰로크라시는 서랍 달린 큰 책상을 뜻하는 뷰로와 통치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크라티아가 결합된 합성어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 문화는 경찰 조직으로서의 업무 특성과 조직 구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여러 집단들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여러 조직 속에서 일정한 역할이 부여되므로 그에 의해 집단의 사회적 역할에 참여하고 집단의 조직 속에 들어감으로써 사회 전체에 연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문화 또한 경찰 조직의 특성과 관료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상위 체계 및 하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서복경찰이 정복경찰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경찰은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정보를 우선 취득한다고 생각하여 특히 진짜 경찰이라는 인식으로 정복경찰보다 우월의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할거주의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폐쇄적인 단합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교류가 부족한 폐쇄적 문화로
감정이입이 제한되고 대신 동료의식은 강해지면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관행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침묵의 규범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보안지상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보를 다루는 관계로 비밀유지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자기 보신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조직 간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패배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에 칭찬에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소극적인 일 처리를 하게 되며 직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뭘 해도 안 돼라는 자조적인 패배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경찰 문화는 냉소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엄격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비난과 불평 또는 상관의 행태에 대한 실망으로 냉소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 관계가 깨지고 이는 경찰의 부패와 무사한 일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경찰 문화는 무엇일까요? 행정문화의 하부 구조로서의 경찰 문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관료제의 특성과 조직 자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경찰관의 의식이 발달해야 집단은 합리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중요한 것은 경찰관의 자아 실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치안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든가 직무의 기술, 방법을 개발하고 참여, 책임, 자율적인 경찰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조직 내 상호 간 인간 존중, 상하 간 격이 없는 토론, 또한 자기 직업에 대한 신념 등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과 경찰 조직과의 관계는 개인 대 조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조직은 개인에 대해 환경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앞서 우리는 경찰 조직의 환경 요소로서 경찰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경찰 공무원의 개인에 대한 문제로 경찰 정신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경찰 문화와 경찰 정신이야말로 경찰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정신이 제대로 확립되면 조직의 응집력이 생기고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 즉 경찰 정신은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향적으로 작용하는 관념 형태로 경찰의 혼을 움직이는 힘으로 규정되며 이는 경찰 작용의 실체적, 규범적 태도에 대한 방향 설정 기준을 제공할 수도 있고 조직 응집력 및 구성원의 자발성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 정신은 경찰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올바르고 확고부도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은 공무원이기에 로열티, 충성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충성은 조철옥 교수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 또는 특정한 인간, 집단 등에 대해 헌신하는
충직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며 내적으로는 자기 성실을 다짐하고 외적으로는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의 직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중요한데 이는 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을 말합니다. 즉, 처음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죠. 충성에 대한 한자 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심이 합친 글자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도의 견지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어에서는 자기의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성은 말씀원과 이룰성을 합친 글자로 말을 참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성실함은 하늘의 도리이고 성실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충성은 올바르고 참되고 정의로운 것을 지향하는 의지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첫째,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 국가의 이념에 대한 충성, 정치 이념의 헌신과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헌신을 말합니다. 둘째, 자신의 신념에 대한 충성, 개인이 가장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념에 대한 충성으로 이는 사회적 또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진리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셋째, 조직에 대한 충성. 공직자가 소속 조직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요. 단 조직이 추구하는 일이 올바르고 정의로울 때를 말합니다. 넷째,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 조직에서 상사에 대한 조직, 충성을 말하는 것으로 조직의 직분 내에서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리성과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충성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 정신을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맞는 형태로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윌버의 4분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경찰 공무원이 가졌으면 하는 경찰 정신인 요소를 윌버의 4분면에 표시한 것입니다. 우선 1, 4분면에 명예심을 두었습니다. 명예심은 외형으로는 한 인간의 지위 또는 업적에 대해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존경이지만 내면으로는 자신의 일과 성취에 스스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2, 4분면에 봉사정신을 두었습니다. 봉사정신은 타인을 위해 유형무형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신적, 물질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3, 4분면에 민주정신을 두었습니다. 민주정신은 국민을 근본으로 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간 존중, 타인의 인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4, 4분면에 정의감을 두었습니다. 정의감은 불의를 용납치 않고 올바름을 지향하는 정신입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는 현대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명예심을 지키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 소망하는 경찰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철한 사명의식과 경찰 정신으로 무장한 경찰인은 바람직한 태도를 갖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태도, 공과 사의 구별을 할 줄 알며 공적인 업무 중심의 태도를 갖는 것, 조직 구성원 상호 존중하는 예절을 갖춘 태도, 사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배려 있는 태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경찰 조직에서의 자유와 책임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경찰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인인 만큼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책임 문제가 조금 더 비중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이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책임 문제입니다. 행정 책임은 흔히 책무와 책임으로 구분됩니다. 책무는 조초록 교수에 따르면 직무 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명령이나 규칙 등 객관적인 규범과 조직 계층의 다른 상위자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반면 책임은 하이만과 스콧에 따르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이거나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한 실행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책임은 객관적인 책임과 주관적인 책임으로 구분되며 주관적인 책임은 업무 처리 시 자유재량의 기준이 됩니다. 즉, 책무오라함은 조직활동의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근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역할과 관련되며 이에 비하여 책임은 권한과 매칭된 관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은 양도 가능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경우 권한과 함께 대리인에게 관리 책임을 양도할 수 있지만 책무의 경우는 권한은 양도할 수 있어도 잘못을 답하는 설명 책무는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책임 이론에는 위계적 모델과 집단적 책임 모델이 있습니다. 책임 소관을 보면 위계적 모델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과 조직의 절차를 따른다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집단적 책임 모델은 경찰 조직 전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각 모델별 문제점은 위계적 모델의 경우 인간 능력을 무시하고 조직 구성원을 기계로 간주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불감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으며 당사자만 책임지고 사건을 끝내려는 경향이 존재함으로써 사조직의 형성 계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집단적 책임 모델의 경우 개인보다는 집단 전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이 분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에 관련돼서 개인에 대한 책임 구성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의 일원인 경찰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책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 규정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대부분 관계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사가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린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시행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조직 내부 간 자율적 소통이 중요하게 됩니다. 또 명령과 자유재량이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사의 경우 명확한 지시가 없을 때도 하급자의 재량 행위에서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조직의 관행적 행동이 만약에 불법을 야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하겠죠. 이 경우도 조직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갔다면 본인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주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무지나 착오에 의한 경우도 본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있어서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찰 공무원의 사생활 문제입니다.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과 일반 국민,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죠. 경찰관은 당연히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율성을 방해 또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 자기정보관리 통제권, 즉 자기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프라이버시권은 미국 판례로 확립된 바 있습니다. 사생활 보장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J.S. 밀은 자기 관련적 행위를 설명하면서 이는 인간 자유의 적절한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리 말하는 자기 관련적 행위란 오직 자기에게만 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사람이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거나 또한 제3자에게 영향이 없는 영역, 예를 들면 양심의 자유, 사고와 감정의 자유, 내심의 의견의 자유 등을 말합니다. 또한 클라이니히는 프라이버시 영역을 설명하면서 자유의 존재 근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영역은 개인의 통제하에 있어야 개성에 대한 존중이 되며 이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영역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개성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서의 관념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라고 클라이니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사생활에 대한 보장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공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직무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사생활의 영역은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약에 대한 근거로는 첫 번째, 경찰 공무원은 특별 권력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련 법규는 일반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특별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적 권리가 제한받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역할 모델로서의 경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엘리스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클라이니히는 사생활 제약이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공공 신뢰에 의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국민은 공무원 임용 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공복으로서 근무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이 경찰 공무원 사생활에 대한 제약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사생활 제약은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예 등에 대한 제한, 영리 업무 및 겸직의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 등이고요. 공직자 10대 준수 사항은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향응이나 골프 접대 금지, 직위를 이용해 경조사를 알리거나 축의금, 조의금 접수 금지, 경조사나 임식, 취임식 시 화환이나 화분을 받는 행위 금지, 퇴직 정근 시 전벌금 등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금지, 가액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본인 이외에는 가족, 친지들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화 호텔 등 호화 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행위 금지, 호화 이용업소나 고급 의상실을 출입하는 행위 금지,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에 가입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부인의 모임 등을 결성하는 행위 금지 등입니다. 여기에 경찰 공무원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3개 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째, 근무 중 음주행위 및 음주운전 금지. 두 번째, 불건전한 오락행위 금지. 세 번째, 단속 대상업소 운영 및 관여 금지 등입니다. 이제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금지되지만 정책 비판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 7조 1항과 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이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일정 행위에 제한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공무원에게 위에 1번과 2번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찰 문화와 정신, 그리고 세부적으로 경찰관 및 경찰 조직의 책임과 사생활 보호,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직의 외부 환경과 내부 마인드에 대해 알아본 셈이죠. 다음 시간에는 경찰의 일탈, 즉 경찰권 남용과 부패, 이를 극복하는 태도 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시간 되는 학생은 예습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중간고사 과제와 1차 과제물 못 내신 학생은 내주시고요. 마지막 수업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많았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